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5살 아들. 60세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때려. 그 말에 어머니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낮아진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인생이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걸. 일어나. 싫어요. 일어나라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 말하고 일어날게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어머니는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5년 전에 잘렸어. 그 후 5년. 아들은 매일 출근했고 매일 퇴근했고 월급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 경비 알바. 새벽엔 대리운전. 낮엔 택배. 왜 말 안 했냐는 말에. 아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개 숙일까봐. 동네에서 어머니가 늘 하던 말.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그 말을 거짓말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바보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엄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또 있어. 보증 섰어요. 얼마? 2억이요. 친구는 사기를 당했고 돈은 사라졌고 잠적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팔아야 해요. 30년 살던 집. 남편 보내고 혼자 지킨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은 친구 집에 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던 친구.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친구가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탁자 위 유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다. 나는 비겁하게 도망간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친구 어머니.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남았고 아들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친구 얼굴이 떠올랐고 친구 어머니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 엄마도 저렇게 되겠구나.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어나. 싫어요. 집만은 내가 지킬게요. 어떻게? 10년 걸려도 20년 걸려도 제가 돈 벌어서 갚을게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됐을까? 어머니는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때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안아주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천천히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컸니? 엄마 5년 동안 혼자 그 고생을 했어.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짐 되기 싫었어요. 바보야. 자식이 부모한테 짐이 될 리 있어? 어머니는 아들 손을 붙잡았습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 근데 자식이 무너지면 그건 끝이야.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숨도 못 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만 울어. 이 바보야. 한참 뒤 어머니는 방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열어봐. 통장. 잔액 1억 5천. 엄마 이게 뭐예요? 적금. 30년 동안 들었어. 원래는 내 결혼 자금이었는데 이거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돈으로 써.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을 밀어냈습니다. 엄마 이건 못 받아요.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는 무슨. 나 아직 팔팔해. 안 돼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가 무릎 꿇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엄마한테만큼은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랑하는 아들로 남고 싶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근데 나 실패자 됐어요. 회사도 잘렸고, 보증도 잘못 섰고, 친구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실패자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게 실패냐. 엄마 자랑 지키려고 혼자 버틴 게 실패냐. 친구 장례식 가서 어머니 위로한 것도 실패냐. 어머니가 아들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 힘든 거야. 그리고 힘들 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기대는 거야. 어머니가 통장을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돈 받아. 그리고 다시 시작해. 아들은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 팔자.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우리 둘이면 작은 집도 괜찮아. 엄마 집은 또 사면 되는데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 3개월 후 집이 팔렸고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빚을 일부 갚았습니다. 아들은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떨어졌어요.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돼. 6개월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1년 후 빚을 반 이상 갚았고 2년 후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3년 후 승진했고 4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무릎 꿇은 나를 엄마가 일으켜 세웠어요. 집도 팔고 돈도 주고 용기도 줬어요. 사랑합니다. 하객들이 울었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많이 힘들었대.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힘든 거지. 누구나 그렇잖아. 그 말이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 것. 자식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무릎은 굽혔지만 인생은 꺾이지 않았던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릎 꿇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릎 꿇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운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